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골든돔의 아이온큐가 일단 선정됐다. 자, 그것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은 이제 골든돔인데 요거는 일단 방위산업이죠. 그래서 지금 분야에서 가장 뜨고 있는 것은 우주라든지 방위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 섹터가 계속해서 향후 몇 년 동안은 상승할 수 있다. 이쪽 섹터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게 뭐냐면 결론은 AI고 퀀텀이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포함이 안 되고 있으면은 방위산업 따로 놀면서 옛날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레이시온 이런 것들이 가는데 지금 그런 장세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팔란티어라든지 아이온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는 AI, 퀀텀 컴퓨팅 이쪽으로 일단 중시하고 있는 것이 방위산업이기 때문에 방위산업이 갈 수밖에 없다. 그다음 물론 지정학적 위치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데다가 플러스해서 차이나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가 패권까지. 그래서 요거 자체가 방위산업 자체가 현재로서 봐서는 국가 패권에다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다. 그 안에는 그 밑에는 결론적으로 AI하고 퀀텀이 깔려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갖다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아이온큐를 갖다가 양자 컴퓨터로 볼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방위산업, 방위기업으로 보셔야 된다. 우주 방위산업, 그 에어로스페이스 그쪽에다가 좀 집어넣으시면서 좀 길게 보는 그런 전략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플래닛앱스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든돔에 대해서 한번 정의부터 내려보게 되면은 철동 같은 방음막을 의미하는 그런 아이언돔에서 한 단계 진화된 개념으로서 최첨단 기술, 즉 퀀텀과 AI 이런 것들이 결합된 미래형의 방위산업의 포트폴리오를 상징한다는 거겠죠.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물리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사이버 우주, 그다음 정보 우위를 점하는 기업들이 이곳에 선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들어가는 것은 아이온큐가 들어갔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기술력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골든돔의 포트폴리오의 섹터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통적인 방위 산업 있죠. 디펜스 하는 것들. 자, 요런 데뭐 레이시온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 알텍스, 그다음에 또 락히드 마틴 이런 것들인데 거기 한 40%. 자, 그다음 중요한 것이 양자라든지 AI 기술, 퀀텀 AI 이런 것들이 25%. 그래서 전통에서 지금 양자라든지 AI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 방위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거 자체 요거 자체가 40이 아니고 거의 70이었죠. 디펜스 부분이. 근데 이쪽이 이제 AI고 퀀텀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 그다음 또 우주 항공이 한 15%. 그래서 우주 항공하고 지금 양자 기술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한 40% 된다는 겁니다. 옛날 거하고 지금 디펜스 요걸 거의 다가 지금 항공 우주라든지 AI 퀀텀이 마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에너지 안보 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방위 산업인 이유가 옛날 기업들보다는 지금 이제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이런 섹터가 핵심의 성장 동력으로 편입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양자, 우주, 그 다음에 AI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떤 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돈이 모여야 됩니다. 돈이 모이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방위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출되는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슬라브끼리 자기들끼리 민족끼리 싸우는 거죠. 자, 그다음 중동 기장 항상 있는 거고, 그다음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대만,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재무장 이런 것들이 사이클을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러시아하고 지금 이제 중국, 그다음 미국이 세 병분해서 자, 아무래도 세계를 제패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그런 것들 통해서 방산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강력한 펀더멘탈이 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 평화는 이제 끝났고 이제 싸움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글로벌의 국방 예산의 증가 추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20년도에 지금 1 정도, 1.5 정도 했던 것이 지금 2016년도가 되면 거의 3.2까지 거의 3배가 일단 증가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만큼 일단 이쪽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단 줄어든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방위 쪽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온큐가 요번에 선정됐던 이유가 있겠죠. 미래 전쟁이 두뇌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온 트랩 방식을 사용해서 경쟁사 초전지처보다는 월등한 상온의 안정성이라든지 정확도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험난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되는 국방 시스템에 최적화된 기술이다.
즉 말해서 초전자체도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초전자체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험난한 환경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초전자체는 험난한 환경이 아니고 극저온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환경에서는 적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힘들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험난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된다. 이런 국방 시스템에 최적화된 기술이 아무래도 아이온큐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이온큐가 다른 게 아니고 이온 트랩 때문에 들어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서도 특별히 암호화이독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뭐 소재 발견도 있는데, 자, PQC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기술 방식을 본다면은, 자, 아무래도 상온에서 작동하는 데 안정성, 전력의 효율성, 그 다음에 게이트의 정확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최적화, 그 다음에 양자 볼륨이라든지 성능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좋고, 다 좋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초전자보다는 다 좋은데, 여기 하나 제조의 확장성 이런 것들은 초전자체는 반도체니까 저 그쪽만 일단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초전자체가 좋고 나머지는 이온 트랩인 아이온큐가 좋다. 그래서 험난한 환경에서 작동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아이온큐가 좀 선정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양자 기술이 국방에 적용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는 그죠. 최적화라든지 경로 탐색,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설계, 저 그런 것들 통해서 아이온큐의 하드웨어가 적용이 되겠죠. 양자 연산 수행이라든지 오류 보정, 고신뢰도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장에 적용되는데 그때는 위성 통신의 보안이라든지 무인기 그런 것들 갖다가 더불어서 작전의 효율화를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일단 아무래도 적용의 프로세스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결론을 한번 내려보게 되면은 방위 산업은 단순히 제조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옛날에는 뭐 실탄을 많이 만드든지 포를 만드든지 그렇게 미사일 많이 만드는 게 이겼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되고 있는 것이 방위 쪽이다. 그래서 방위 쪽에 우리가 계속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자, 특별히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딥테크 기업이 방산 ETF라든지 포트폴리오 이런 것에 포함되는 것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갖다가 증명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안보 위협은 구조적인 방산 예산의 증액을 부르고 있고 기술적 우위는 양자 컴퓨팅에서 결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자 기술의 일단 규모라든지 아니면 정통 방산 수준의 증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만큼 많이 증가되고 있죠. 양자 기술의 일단 규모 성장률이 이만큼 극도로 늘어나고 있고 정통 방산 수준은 한 10%밖에는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 보면 양자 기술, 양자 쪽은 적어도 일단 시장 규모가 35%인데 이쪽 보시게 되면 10%밖에 안 됐죠. 그래서 201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더 늘어나죠. 양자 기술의 시장 규모 자체가 48이고 방사는 12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 2027년도 되면 여기는 65나 되고 있고 여기는 11밖에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양자 기술의 시장 규모의 성장률이 훨씬 더 그냥 전통 방산 수주보다는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골든돔에 참여하는 회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 있고, 팔란티아 있고, 로키드 말틴 있고, 엘테리 해리스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 또 ASTS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단 크라토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이런 종목들 한번 체킹하셔서, 자, 바라봐야 될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될 것이 왜 양자 컴퓨팅이 일단 이쪽에 즉 미사일 방어 체계에 선정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빠른 연산 속도에 있는 게 아니라 아이온큐는 국방부가 일련의 계약을 통해서 양자 네트워킹, 양자 센싱 그리고 양자 봉안 컴퓨팅 이런 것들의 현대전의 핵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의 제공자로 변모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양자 네트워킹이라든지 통신의 무결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골든돔에서 가장 큰 취약점이 가장 중요한 취약점이 통신 교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의 전자전 능력으로 인해서 기존의 무선 통신을 갖다가 완전히 기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온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공군연구소 FRL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9월에는 5,450만 달러. 자, 그다음 2025년도에는 1월 달이죠. 그때는 2,110만 달러 규모의 추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요 계약들의 핵심이 뭐냐 했으면은 양자 얽힘이라는 겁니다. 퀀텀 인탱글먼트죠. 자, 요걸 이용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겁니다. 즉 말해서 양자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가 도청될 경우에는 양자 상태가 분가돼서 즉시 잠재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통신 채널을 갖다 보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가장 크게 이번에 골든돔에 채택된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드론을 위한 자유공간의 광통신이라는 겁니다. 2025년도 1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상국가 무인 항공기관의 자유공간의 광합팅, 지금 이제 링크를 갖다 구축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위성통신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아무래도 고고도의 드론을 지금 중계기를 활용해서 골든돔의 지휘 통제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큐비텍 통신 인수를 통해서 확보된 양자 네트워킹의 테크들이 이 기술에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단은 지금 이제 골든돔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블라인드 양자 컴퓨팅과 정보 보안이라는 겁니다. 즉, 골든돔은 동맹국이라든지 여러 정보기관과 데이터는 공유를 하고 있지만은 최고 기밀인 미사일 궤적의 데이터, 암호 해독의 알고리즘은 노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ARLIS 이런 것들의 계약과 보안의 컴퓨팅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아이온큐는 미 국방부 산하 ARLS 이건 Applied Research Laboratory for Intelligence and Security 즉 약자인데 여기가 57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세계 최초의 블라인드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 또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아무래도 양자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의 계산을 요청해 올 때 입력 데이터라든지 알고리즘, 출력의 결과까지 모두 암호화된 상태로 처리되도록 되고 있다. 즉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팅조차도 자신이 무엇을 계산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다자 간의 보안 협력이 필수적인 골든돔 운영에 있어서 데이터의 주권을 보장하는 핵심 기술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양자 센싱과 GPS의 거부 환경에서의 항법이 있다는 거죠. 전쟁 개시와 동시에 GPS 위성은 적의 최우선의 타격 목표가 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란이면 다 끝버리죠.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GPS가 없는 상황에서도 미사일을 유도하고 아군의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 자, 거기서 일단 벡터 아토믹을 갖다 인수를 했죠. 자, 아이온큐는 양자 센싱 갭인 벡터 아토믹을 인수하면서 하드웨어 역량을 강화했는데 벡터 아토믹은 위성 신호가 없어도 극도로 정밀한 위치 파악이라든지 시간의 동기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자 시계와 그다음에 관성의 항법 장치로 개발이 되고 있다.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골든돔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요격체는 나노초 단위 시간의 동기화가 필요한데 아이온큐의 양자 센싱 기술은 GPS가 마비된 전장에서도 골든돔의 눈과 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것들이 지금 아이온큐에 적합하니까 아이온큐를 채택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 계산적인 우위라는 겁니다. 최적화 문제가 해결되고 있죠. 수천 개의 미사일이 있고 여러 가지 기반체가 있고 드론이 동시에 날아올 때 어떤 요격체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가장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요격 할당 문제 이런 것들이 고전 슈퍼컴퓨터로는 풀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온큐의 트랩이온의 양자 컴퓨터가 이러한 조합의 최적화 문제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실시간에 전장 관리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아이온큐가 일단 앞서가기 때문에 양자에서 뽑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 전 정부 기술 전문가인 케리 에딩턴이 아이온큐의 최고 정보 책임자로서 합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아이온큐가 돈이 나올 곳이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 국방부 있죠. 자, 디펜스, 전 정부 이쪽에서 돈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일했던 사람이 아이온큐로 온다는 말은 아무래도 이쪽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에 지금 커넥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주라든지 이런 걸 따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아이온큐로 합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아이온큐 카펠라의 레슬 컬쇼가 아이온큐 본사로 이동해서 최고정보 책임자 CISO로 취임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케이리 에딩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에딩턴 보기 전에 우리가 레슬리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사람 역시도 20년 이상 군에서 또 산업계에서 이르기까지 사이버 작전 분야에서 검증된 리더로서 활약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대규모 보안 운영의 능력을 갖춘 그녀는 고객과 파트너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임무 수행에 있어서 아이온큐 시스템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자, 그만큼 일단 보안에서 뛰어난 사람이 레슬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에딩턴을 봐야 되는데 국방부의 최고정보 책임자 CIO, 그리고 국방부의 CIO가 아이온큐 CIO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기업의 정보 관리라든지 위성, 통신, 주파수 역량, 사이버 보안, 그 다음 우주라든지 신기술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던 사람이다.
그 이전에도 사이버 보안 담당의 부 CIO로서 국방부 전반의 사이버 전략 렌지 거버넌스 그다음에 규정 중수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방부하고 잘 커넥이 되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통해서 아용께서 여러 가지 지금 다른 것보다는 지금 매출을 갖다가 증대시킬 수가 있겠죠. 자,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학연, 혈연 이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인적 관계가. 그래서 시카고 있는 사람 뽑고 플로리다 있는 사람은 플로리다 있는 사람 뽑죠. 그래서 국방부에 있던 사람들이 국방부에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줍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인적인 관계가 더욱더 일단 친밀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땅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추천서, 레커멘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땅이 워낙 넓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 또 전직의 주원이었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국방혁신의 생태계 일원으로서 활동해온 에링턴은 연방정부에서 조달한 유지관리 부분에 최고정부의 보안 책임자로서 재직하면서 사이버 보안 성숙도 이런 모델의 인정을 개발 구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코로나19의 공급망 관리 노력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좀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다. 그래서 악시가라든지 부츠 엘슨트 해밀턴, 그 다음에 센투리아 코퍼레이션, 디스퍼시브 네트워크 이런 등에서 고위직을 역임하면서 국방산업 기반 강화, 그 다음에 혁신 가속화, 국가안보 보호에 여러 가지 기여해왔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발이 넓다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수주가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배론지에서 나타났던 내용인데 신문사설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인공지능 수준의 혁신을 가져올 거다. 하지만 아직은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세대 혁신 기술의 잠재력을 지닌 양자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지난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 수정, 확장성의 관련 개발 소식이 연일 보도되면서 이러한 추세가 더욱더 가속화됐는데 10월에는 알파벳 소유의 구글이 자사의 윌로우 칩이 세계 최장의 슈퍼컴퓨터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보다도 13,000배가 빠른 속도로 계산을 수행했다. 자, 그렇게 발표하면서 아이온큐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또한 양자 컴퓨팅의 양자 터널링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게 됐다. 그래서 양자 터널 이런 것들이 리게티 컴퓨팅과 같은 기사들이 개발 중인 기술에 기반이 되는 메커니즘이 되고 있고, 양자 컴퓨팅도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기존 컴퓨팅에 미친 영향은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자, 그렇게 UBS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멀은 거 아니냐.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업계의 기존의 업체들의 파괴적인 혁신에 대해서 우려를 불러했던 것처럼 양컴 역시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을 갖다 수치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시간이 아직은 많이 걸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양자 컴퓨팅 기술이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시나리오에서 본다면 양컴이 제약이라든지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서 도입되면서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속도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것들하고 협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분야, 특별히 제약하고 금융산업입니다. 여기서는 양자 컴퓨팅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초강력의 양자 프로세서 이런 것들의 고전 컴퓨팅이라든지 양자 컴퓨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고전 컴퓨팅 수요에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기업들의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기존 컴퓨터가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덜 정교한 양자 시스템을 서둘러서 도입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자, UBS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기존 컴퓨팅 산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양컴 자체가 성능이 대규모 투자를 정당할 만큼의 충분히 발전하지 못해서 대중화가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중화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기존의 컴퓨팅 시스템에 투자한 자금이 많아서 양컴을 도입을 끌어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그것보다는 양컴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으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데이터를 갖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설계된 새로운 암호화 방식인 양자 후의 암호화의 도입만 봐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보다는 양컴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주요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양자 컴퓨팅 공격에도 안전한 암호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마소라든지 아마존 역시도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팅 모두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배포하고 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ISO
26 업데이트의 양자 컴퓨팅 공격에도 안전한 알고리즘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UBS는 이러한 추세가 2020년도, 2017년도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때가 좀 붐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발전,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계속 작동할 수 있는 내결함성 기계 등장이 될 것이다. 자,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의 획기적인 발전은 2030년, 2035년 사이에 이루어진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죠. 앞으로 5년 이상은 가야만이 제대로 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추세 이런 것들은 2016년도, 7년도를 지배할 것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접근 방식이 아직까지 효과적인지 판단하기는 이르겠지만은, 자, IBM과 알파벳,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또 리게티, 아이온큐, 그 다음 허니얼 소위의 컨티뉴움, 요런 것들이 아무래도 소규모 전문 기업들이 시스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번에 일단은 분리 상장하는 컨티뉴움, 그 다음에 아이온큐, 리게티 이런 것들을 한번 체킹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컨티뉴움하고 아이온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킹하시면서 특별히 아이온큐에 집중을 해보자. 자, 그렇게 일단 UBS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양이 되고 있고, 저점과 저점이 좀 높아지는 이런 가운데 있죠. 자, 그런 모양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가가 그 다음 위든 아래든 이렇게 파동이 응축이 되면은 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뛰게 돼 있는데, 자, 그걸 갖다가 일단은 완전 결정하는 날은 4월 1일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실적 발표 때, 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양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못 올라가는 이유는 공매도가 많습니다. 22%. 그 다음 내려갈 때도 계속해서 받치는 세력들인데 이렇게 뉴스라든지 호재가 뜨면 주가가 그렇게 안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40불대에서 50불대 아니면 40불대에서 60불대 이렇게 박스권이 당분간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